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은 인터넷의 여러 콘텐츠를 통해서 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스럽게 한국을 직접 찾아와서 경험하지 못한 외국인들에게 한국 일상의 모든 것들이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커뮤니티에는 외국인들이 올린 한국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종종 올라오고 있는 굉장한 화제거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매일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놀라진 않지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문화 충격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이색적이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 커뮤니티에 또 몇 개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사진은 분홍빛으로 물든 제주도의 봄입니다. 이름 그대로 수많은 벚꽃나무의 모습은 솔직히 말해 한국인인 제가 봐도 감탄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아름답다고 느낀 점은 멋진 빌딩 숲이 우거진 도심 속에서 이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주시의 벚꽃나무는 사실 하나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주도의 벚꽃나무의 원조를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과거 제주의 벚꽃나무는 양국 간의 원조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인 신부타케가 제주도에서 왕벚나무를 발견한 건 일제강점기 직전인 1908년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벚나무가 일본에서 건너왔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1962년 식물학자인 박만규 국립과학관장은 벚꽃은 우리 꽃이고 한라산이 원산지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박만규 국립과학관장은 우리나라 연구자로서 처음으로 왕벚나무 자생지를 한라산임을 확인했고 추후에 이 제주도 벚꽃나무의 원산지는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일본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이 명확한 증거를 내민 것에 반해 일본은 아무 반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벚꽃은 당연히 일본이 원조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 유명한 일본의 벚꽃의 원조는 우리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소개할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은 태양광 스마트 벤치였습니다. 태양광 스마트 벤치는 벤치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하고 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모아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조명 등으로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미니 발전소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하면 스마트 기술력이라고 말할 수 있듯 이렇게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흔한 벤치마저도 스마트 기술이 접목되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에서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역시 한국이다. 조만간 한국에서는 충전기 자체가 사라질 것만 같아. 혹시라도 저기에 앉으면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것입니까? 겨울에 완전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혹시 여름은요? 라는 식의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워한 건 사실 이 벤치가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었는데요. 저렇게 값비싼 장치를 공원에 덩그러니 만들어 놓더라도 아무도 떼어가거나 파손하지 않는다는 것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공감을 받는 댓글을 살펴보면 아마도 우리나라였다면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저 벤치는 파손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노숙자들의 좋은 침대가 되었을 것입니다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진은 서울 지하철 내부에 있는 미니 도서관이었는데요. 이 사진의 경우 경기도 파주시에서 시행한 경의선 및 중앙선 열차 내부의 도서관입니다.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 독서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시행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당시 독서바람 열차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해당 열차는 파주와 평화, 문학, 출판 등 무려 445개 주제의 도서 500여 권과 전자책 및 단말기 4대가 존재했고 열차 이용객은 파주시 문산역부터 용문역 구간 124km, 약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곳 역시 아무도 책을 훔쳐가지 않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글에서도 만약 이 제도가 뉴욕에서 시행됐다면 하루도 지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 책은 모조리 사라졌을 테니까요 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은 뭔가 정책이 시행되면 누군가 훔쳐가진 않을지, 누군가 파손하진 않을지 그런 비관적 생각부터 들고 한국인인 제가 바라봤을 땐 외국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조금은 안타까워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놀란 한국의 사진은 아파트 도색을 하는 중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 도색을 할 때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차를 오염시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5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전부에 비닐 커버를 씌운 채로 작업을 합니다. 사실 당연하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또 놀라고 극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의 경우 공사 현장이 사실 한국만큼 깔끔하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공사를 시작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면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만들어 놓은 채로 일 처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이면 하루면 끝날 공사를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진행하는 게 기본이며 일부러 주차난을 만들기라도 하듯 러시아어에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일상 다반사라고 합니다.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런 간단한 도색 작업마저 지역 주민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부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움 그 자체네요. 제주도는 내가 한국 여행을 하게 된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저곳이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바다와 도시 그리고 벚꽃이 함께 있는 곳은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쉽게 볼 수 없는데 제주도는 제게 완벽한 도시입니다. 한국에 평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행 리스트를 체크하고 있는데 원래 1순위는 서울의 강남이었어. 특히 한강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 그런데 저 제주도의 사진을 보니 꼭 한번 가야 할 곳으로 기록해야겠어. 아파트 단지라고 한다면 내가 알기로 수백 대의 차가 있을 텐데 모두 포장을 한다는 거야.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우리나라였다면 차가 있든 말든 그냥 공사를 해버렸을 텐데 한국은 확실히 다르구나.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건 그들의 작업 현장에서 가장 우선되는 게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였습니다. 물론 본 적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출퇴근 시간에 공사는 되도록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양광 벤치는 완전히 놀랍네요. 한국답다고 해야 할까요?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그럼 저 벤치에 앉으면 자동으로 핸드폰이 충전이 되는 건가요? 설마 저것마저 무선으로 가능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무선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충전이 목적이 아니라 밤에는 조명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를 권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이만큼이나 기술이 좋고 환경까지 생각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안 해주는 건가요? 이런 모범 답안이 있는데 말이죠. 지하철에 책을 두는데 사람들이 안 가져간다니 정말 놀라운걸요. 만약 저게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저 책은 전부 훔쳐가고 아마도 중고 서점에서나 볼 수 있었을 거야.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시민의식이 뛰어난 것 같아. 당신의 말은 나를 슬프게 하네요. 한국에서 살고 있고 커피숍에서 자리를 맡을 때 지갑을 던져두며 매장 앞에 물품들은 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의식이 너무 낮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네요. 분명 더 선진국인데 말이죠. 도서관도 도서관이지만 지하철은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하철의 바닥은 내 아파트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 사람들이 꼭 지하철 여행을 해보라고 하던데 왜 그런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